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쓰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알려드리는 쉬운 글쓰기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본론 쓰기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글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글의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본론입니다. 그러므로 본론에서는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서론에서 주장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이유를 제시하거나 여러 예시, 비교, 대조 방법을 통한 근거로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본론에서는 글의 주제가 선명해지며 독자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논리적으로 적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여 독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론을 구성하는 방법에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본론 쓰기의 네 가지 전략을 생각하며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글의 주제의 통일성을 생각하며 쓰는 것입니다. 이미 서론에서 글의 논제나 방향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론에서는 이를 충실하게 논의하되 서론의 흐름을 따르면서 글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체계적, 논리적으로 주제의 핵심을 진술해야 합니다. 글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각 단락의 관계를 생각하며 논리적으로 써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주제의 핵심을 충분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표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논거와 사례를 풍부하게 들어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더불어 표현 측면에서 자세히 풀어서 혹은 부연 설명해서 주제의 핵심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글의 독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글은 논리성과 독창성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론에서는 독창성은 기발한 핵심 주제 자체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글에서의 다각적인 분석의 깊이 또는 자신의 경험에서 발견하고 글로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각 단락이 서로 긴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론은 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각각의 단락은 하나의 소주제를 지녀야 하며 단락들이 서로 연결되어 글의 전체 주제를 드러내도록 써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 쓰기 글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글쓰기 교수 채널의 영상에서 쉽게 쓰는 글쓰기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 쓰기를 공부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서론 쓰기 방법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론 쓰기 사례의 주제는 성숙한 사람에게는 평정심이 있다라는 글입니다. 이 글의 서론에서는 최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회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서술하면서 지혜롭고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로 주제를 제시하며 서론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본론을 3개 또는 5개 정도의 단락으로 진술하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화나 분노의 감정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분노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진술합니다. 이때 만일 자신의 유사한 경험과 노력의 과정을 넣는다면 글의 진정성과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감정 조절과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마크 브레킷의 감정의 발견 책에서 마음을 조절하는 4가지 심리 기술을 소개하며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때 본론에서 진술할 내용이 많고 더 심층적인 분석이나 논의를 펼치고 싶다면 글을 충분히 늘려서 여러 개의 단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론까지 썼다면 결론을 써야 하는데 오늘은 본론 쓰기의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니 결론 쓰기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론 쓰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본론을 쓰기 전에 개요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을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요의 각 항목들을 더욱 세밀하게 나누고 그것에 따라 체계적으로 써나간다면 큰 실수 없이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최초의 개요를 지나치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글을 쓰다 보면 처음에 작성한 개요에 집착하게 되는데 전개 도중 여러 가지 상황이나 글의 흐름이나 내용에 따라 더 좋은 방향으로 적절하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서론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작성해야 합니다. 서론에서 제시한 목표나 문제점, 다루기로 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밀도 있게 써나간다면 훌륭한 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글의 논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거나 주관적인 사고에 머물러 지나치게 독선적인 방향으로 주제를 전개시키는 것은 좋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독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훌륭한 글을 완성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는 각 단락의 소주제와 재료에 따라 어떤 진술 방식을 택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락의 진술 방법에는 서사, 묘사, 설명, 논증 등이 있는데 본론의 각 단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유형의 진술을 선택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주제와 연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해 줄 참신한 재료, 사실, 예화 등을 풍부하게 넣어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개성 있는 문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과도한 비유나 함축적인 표현, 애매모호한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고 접속어나 지시어의 바른 사용으로 단락의 연결을 매끄럽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알려드리는 쉬운 글쓰기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본론 쓰기 쉽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